안녕하세요. 오늘은 LLM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프롬프트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겠습니다. 스타일 지정부터 페르소나 기반 작성, 마케팅 카피 생성, 그리고 스토리텔링 시스템까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스타일과 톤 지정의 중요성과 템퍼러처 파라미터 이해를 시작으로 창의성과 일관성의 균형을 배웁니다. 이어서 페르소나 기반 글쓰기의 개념과 효과적인 설계법을 알아보고 마케팅 카피 생성과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까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스타일과 톤 지정이란 무엇일까요? LLM이 생성하는 글의 분위기와 말투를 제어하는 핵심 기법입니다. 마치 배우에게 연기 지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대사도 코미디 톤으로 할지, 진지한 톤으로 할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죠. LLM도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유머러스하게와 같은 지침을 주면 그에 맞는 스타일로 글을 작성합니다. 왜 스타일 지정이 필요할까요? 스타일 지정 없이 LLM을 사용하면 기본 톤으로 딱딱하고 일반적인 글이 나옵니다. 원하는 톤이 나올 때까지 10번, 20번 반복 실행해야 하고 같은 프롬프트로 여러 글을 생성해도 각각 다른 분위기로 나왔습니다. 스타일을 명확히 지정하면 첫 시도에 원하는 톤의 글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글을 생성해도 일관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지정 프롬프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문자열에서 스타일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친근하고 대화체라는 전체 톤을 설정하고 반말 사용, 이모지 활용, 일상적 비유 사용이라는 세부 규칙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하면 LLM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템퍼러처는 0.7로 설정하여 적절한 창의성을 부여합니다. 스타일 지정의 핵심 원칙을 알아봅시다. 첫째, 스타일 지침은 프롬프트 맨 앞에 배치해야 합니다. LLM은 초반 지침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순되지 않는 핵심 톤 하나와 2대 3개의 구체적 규칙만 제시하세요.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유머러스하지만 진지하게처럼 모순된 지침을 주면 LLM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템퍼러처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템퍼러처는 0에서 2 사이의 값으로 창의성을 조절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오며 높을수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창의적 글쓰기에는 보통 0.7에서 0.9 범위를 사용하고 기술 문서에는 0.3에서 0.5, 마케팅 카피에는 0.9에서 1.2를 추천합니다. 창의성과 일관성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재즈 연주와 클래식 연주의 차이와 같습니다. 재즈는 즉흥 연주로 매번 다르고 창의적이지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악보대로 정확히 연주해서 일관되지만 새로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LLM 글쓰기도 이 두 특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설정이 중요합니다. 창의성 수준별 설정 예제입니다. 창의성이 높아야 하는 마케팅 카피나 브레인스토밍에는 템퍼러처 1.2와 타피 0.95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일관성이 중요한 기술 문서나 매뉴얼에는 템퍼러처 0.3과 타피 0.8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피 파라미터도 알아봅시다. 타피는 모델이 고려할 단어 후보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0.95로 설정하면 상위 95% 확률을 가진 단어들 중에서 선택하고 0.8로 설정하면 더 좁은 범위에서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극단적으로 이상한 단어 선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타피를 0.9로 고정하고 템퍼러처로만 조절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페르소나 기반 글쓰기란 무엇일까요? LLM에게 특정 역할과 관점을 부여하여 더욱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배우가 캐릭터에 몰입하듯이 LLM도 전문가, 초보자, 특정 직업군의 시각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시니어 개발자처럼이라고만 하면 일반적인 답변만 나오지만 구체적인 배경과 경험을 부여하면 진정성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효과적인 페르소나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경력 연수. 예를 들어 15년 경력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전문성을 표현합니다. 둘째, 구체적 경험. 스타트업 CTO 경험 5년, 대규모 트래픽 처리처럼 경험 영역을 나열합니다. 셋째, 전문 분야를 명시하고, 넷째,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스타일처럼 말투와 성격까지 지정합니다. 페르소나 프롬프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15년 경력의 시니어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스타트업 CTO 경험 5년, 대규모 트래픽 처리 전문가, 주니어 개발자 멘토링 100명 이상,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스타일, 이렇게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시스템 메시지에 넣으면 대화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결과물은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페르소나 활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 사용입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특정 인물을 사칭하는 페르소나는 만들면 안 됩니다. 마크 저커버그처럼이 아니라 20년 경력 소셜미디어 플랫폼 CEO처럼 익명의 일반화된 페르소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백엔드 전문가 페르소나한테 프론트엔드 CSS 팁을 묻는 것처럼 전문 영역 밖의 질문은 피하세요. 이제 마케팅 카피 생성을 실습해 봅시다. 마케팅 카피는 창의성이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카피는 10대 20개 정도지만 LLM을 활용하면 1시간에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템퍼러처를 높게 설정해 다양한 변형을 대량으로 만들고 그중 좋은 것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것은 마치 브레인스토밍 세션과 같습니다. 마케팅 카피 생성 함수 예제입니다. 함수 파라미터로 제품명, 타겟 고객, 핵심 특징, 톤을 받아 재사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프롬프트에는 10년 경력 카피라이터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15자 이내 헤드라인, 30자 이내 서브 카피, 행동 유도 문구 포함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을 지정합니다. 템퍼러처는 1.0으로 높게 설정하고 N3으로 한 번에 3개 버전을 생성합니다. 카피 생성 최적화 팁을 알려드립니다. 100개 생성 후 상위 20%를 선택하는 방식이 품질과 다양성 모두 확보합니다. 실제 광고에 적용해서 클릭률, 전환율을 측정하는 A/B 테스트를 진행하세요. 성과 좋은 카피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프롬프트에 피드백하면 점점 더 효과적인 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 금융 같은 규제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기승전결 구조를 가진 서사적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고급 기법입니다. 캐릭터 설정, 갈등 상황, 해결 과정, 교훈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독자가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브랜드 스토리, 고객 후기, 교육 콘텐츠에 널리 활용됩니다. 구조화된 템플릿을 LLM에게 주면 일관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5막 구조 스토리 설계를 알아봅시다. 1막은 주인공 소개와 일상, 문제 발생 전 상황을 보여줍니다. 2막은 주인공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와 시도를 담습니다. 3막은 결정적 순간, 해결책을 발견하는 클라이맥스입니다. 4막은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5막은 배운 교훈과 변화로 마무리합니다. 이 구조를 프롬프트에 JSON으로 전달하면 각 막에 맞는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합니다. 스토리 구조 템플릿 예제입니다. STR, ESTR, CTR이 딕셔너리의 5막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것을 JSON 덤프스로 변환하여 프롬프트에 포함합니다. 요구사항으로 1인칭 시점,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 포함, 감정 변화 생생하게 묘사, 대화체 포함을 지정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페르소나를 설정하면 서사적 글쓰기에 특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의 진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포함하세요. 성능이 개선됐어요. 대신 응답 속도가 3초에서 0.5초로 개선됐어요처럼 측정 가능한 결과를 쓰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대화체를 포함하면 현장감이 살아납니다.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배포는 완벽했어. 처럼 실제 대화를 넣으면 독자가 더 몰입합니다. 스토리텔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첫째,
가짜 스토리를 고객 후기라고 게시하면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됩니다. 사례 연구, 가상 시나리오라고 명확히 밝히거나 실제 고객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세요. 둘째, 과도한 감정 조작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의 도가니처럼 지나친 표현 대신 절제된 감정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전 활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스타일 지정으로 글의 톤을 제어하고 템프러처로 창의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페르소나를 부여하여 깊이 있는 전문가 시각을 추가하고 구조화된 템플릿으로 스토리텔링을 완성합니다.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 블로그 글, 마케팅 카피, 고객 성공 스토리 등 어떤 창의적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용도에 맞게 최적화하여 활용하세요. 창의적 글쓰기 프롬프트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스타일 지정, 창의성과 일관성 균형, 페르소나 기반 글쓰기, 마케팅 카피 생성,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을 실무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LLM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